지난 3월 7일 당시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거부한 채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9시부터 변호인을 접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접견은 변호인을 바꿔가며 오후까지 이어졌고 급기야 다음 날 새벽 5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일반적인 수용자들의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허용되는데 이를 한참 넘겨 약 20시간, 1박 2일 동안 접견을 하는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린 겁니다. 이날은 오후에 직위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을 분리해주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접견 장소를 마련해준 상태였습니다. 구속 취소 소식이 들리자 수용실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접견실에서 머물며 변호인과 함께 석방을 기다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행적입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의 면회가 오후 6시를 넘긴 건 이날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수처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 했던 지난 1월 20일,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1월 23일부터 사흘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생활 중 벌어진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3월 7일 서울구치소의 수용자 접견 내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을 시작한 변호인들은 송혜은, 박해찬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9분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도 접견실에 합류했습니다. 몇 분 뒤인 오후 2시 16분 내란 사건 재판부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는 잠시 뒤인 2시 56분에 접견실을 떠났고 이후 3시 23분에 배진환 변호사가 구치소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은 송혜은, 박해찬, 배진환 변호사의 접견이 종료된 시각은 모두 오후 11시 55분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실제 접견은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이어졌는데 5시간 넘는 심야 접견이 기록에선 빠져 있던 겁니다. 오후 11시 55분은 수용자 접견 내역 전산 시스템에 입력이 가능한 마지막 시간대였습니다. 접견을 새벽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 보니 자정을 넘기는 시간 자체를 시스템에 설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 측이 종료 시간을 11시 55분으로 처리해놓고 실제 접견 종료 시각은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중간조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수기로 실제 접견 시간을 적어놓은 현장 교도관들의 기록 때문에 이런 은폐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시스템 관리의 맹점으로 볼 때 윤 전 대통령 1차 구속 기간 동안 드러나지 않은 특혜성 접견이 2-3차례 더 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구치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윤 전 대통령에게 보여준 의혹을 받고 있는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변호인 김계리 씨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SNS에 계좌번호 하나를 올렸습니다. 고독한 옥중투쟁을 이어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당신의 응원과 사랑을 전해달라며 영치금 모금을 호소한 겁니다. 독방인데 너무 열악하고 심지어 책상 테이블도 없대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은요.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치금을 입금했다는 인증글이 이어졌습니다. MBC가 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렇게 입금된 금액은 지난달 26일까지 모두 2억 7,6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압도적 1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감 49일 만에 2위인 1,900만 원에 약 15배에 달하는 액수를 모금한 겁니다. 수용자의 하루 영치금 사용 금액은 음식값 등 2만 원 이내로 제한돼 있고 구치소에 맡겨놓을 수 있는 영치금 총액도 400만 원까지입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구치소가 거래은행에 수용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돈을 옮긴 뒤 석방할 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73번에 걸쳐 영치금을 외부의 개인 계좌 등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영치금은 구치소장이 허가하면 외부 이체도 가능하다며 다른 수용자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라 특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79억 9,115만 원. 수십억 자산가가 지지자들을 꿰어 구치소에서 사실상 후원금 장사를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를 가지고
지지자들에게 장사판을 벌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영치금이 내란 옹호 집회 등의 후원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수처에 체포된 뒤 구속이 취소되기까지 52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이 기간 동안 348명을 접견해 접견 시간만 395시간 18분에 달했습니다. 법무부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특혜를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희구 당시 제1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건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 전 실장은 면회 당시 반입한 휴대폰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네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 같은 특혜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오늘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논란은 특검의 강제 구인이 무산되며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3차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2차례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못하면서 구치소가 소극적인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이후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1차 구속 당시 특혜가 있었던 정황을 여러 건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왔습니다. 다만 재구속된 이후로는 구치소 안에서 특별 대우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의 접견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동안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안전관리를 이유로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만 별도의 접견 공간을 제공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직후 에어컨이 있는 접견실도 35도라 윤 전 대통령이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다고 접견실의 냉방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가 즉각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뒤 거의 매일 변호인과 접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일과 시간 대부분을 수용실이 아닌 변호인 접견실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란 특검의 강제 구인 지휘를 받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독방이 아닌 변호인과 함께 있는 접견실을 찾아가야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모습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변호인과 같이 있다 보니 교정 공무원들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구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접견실에서 강제 구인은 거부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부정선거론자인 모스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와 접견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전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금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일반 피의자들의 접견 금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오후 4시 20분으로 예정됐던 모스탄 전 대사와의 접견은 불발됐습니다. 다만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잇따라 면회를 왔던 것과 달리 재구속이 된 뒤에는 모스탄 전 대사를 제외하고 일반 접견을 신청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